뭔가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하게 생겼는데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원영입니다. 아이오닉 6의 여러 사진들이 더 공개됐습니다. 도로주행 사진도 나왔는데요. 오, 괜찮은데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이건 제 취향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보고 오기도 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제발 포르쉐 닮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줘. 전혀 안 닮았잖아요. 1도 안 닮았어. 스트림라이너 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60, 70년대 자동차 하면 딱 이런 느낌의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런 맞지만 이걸 포르쉐 디자인이다 이거는 차를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슷한 차 되게 많아요. 저는 제일 닮은 차 하나 꼽으라면 미쓰비시 이클립스 2세대 요게 가장 닮지 않았나? 요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디자인 그 느낌이 너무 나서 저는 좋던데요. 주행하는 모습 보니까 더 좋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세요? 주차장에 있을 때는 뭐 차가 그냥 그렇네 신차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 싶었는데 일단 도로에 나오니까 좀 독특하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그리고 켜져 있지 않을 때 이 이미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댓글로 트렁크가 궁금해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많았는데 마침 트렁크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일단 한번 보죠. 기존의 아이오닉 5 보면요 앞쪽에 트렁크가 너무 좁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좁을까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아닌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어쨌든 깊어졌어.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하게 생겼는데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포르쉐 911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스터라든지 아니면 모델3도 이게 굉장히 앞쪽에 있거든요. 굉장히 앞쪽에 있는데 지금 이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물건 넣고 뺄 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무거운 물건은 저기 못 넣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도 아이오닉 5랑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일단 보닛을 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또 열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열고 뭐 이거 뭐 K 인증이냐? 2중 3중으로 인증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패킹을 삥 둘렀어요. 그리고 또 보닛하고 이게 서로 딱 맞물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트렁크를 한 번이라도 더 쓰게 만들겠다면 이게 맞죠. 보닛 열고 뚜껑 열고 거기다 뭐 넣고 뚜껑 닫고 보닛 닫고 이걸 어떻게 해.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 말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트렁크를 쓰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 트렁크에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옆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덮개라도 덮여 있어서 이게 매끈하게 돼 있으면 여기 짐을 넣을 마음이 생기는데 기계 장치가 막 보이고 이런 데에서 여기다가 짐을 그 한가운데 넣는다는 거는 조금 짐 넣을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엔진룸 한가운데다 뭘 넣는 기분이어서 이거를 넣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장점도 있죠. 냉각수 레벨도 보이고 브레이크액 상태도 보이고 워셔액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런 게 좋다 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놨을까요? 그런 거라면은 저는 덮개가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험용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놨을 수도 있고 최종 버전에는 덮개가 덮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뒤쪽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크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입구가 좌우폭이 꽤 좁은 편입니다. 이거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약간 쿠페 스타일의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자동차는 뒤트렁크 부분이 조금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상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트렁크를 이렇게 올리려면 트렁크 부분이 뒤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올렸을 때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로 올릴 때 아주 독특한 힌지를 구성한 거죠. 이 C필러 부분 중간을 잘라서 트렁크 전체가 올라가도록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차가 하나 있죠. 테슬라 모델3 모델3 말고는 이런 차가 없어요. 그래서 모델3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델3 욕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현대차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일반적인 자동차의 트렁크는 이렇게 열려요. 근데 모델3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힌지도 독특하고 그래서 여기서 테슬라 오너들이 약간 컴플레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현대차에서는 컴플레인 없이 잘 완성도 높게 만들어질 건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이 비가 왔을 때 트렁크 안으로 물이 다 쏟아진다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죠. 이 차도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위쪽으로 물이 이렇게 조금 고여있다. 물이 좀 있으면 그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안쪽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트렁크 안쪽으로.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들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게 이 차체 형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테슬라가 트렁크도 못 만드는
현대는 바보 같은 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 잘 만드는 현대도 이렇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조금만 더 보면요. 트렁크 공간의 윗부분에는 뒷좌석을 폴딩하기 위한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뒷좌석이 앞으로 젖혀지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젖혀지는, 양쪽으로 젖혀지는 레버고요. 이렇게 전 레버가 뒤에 달려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 레버가 실내에 있으면 실내에 가서 레버를 당기고 젖히고 뒤에 가서 다시 짐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쪽에 있으면 긴 짐 넣을 때 바로 레버 젖히고 긴 짐을 넣으면 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환영할 만하고요. 그리고 트렁크 뒷부분의 공간, 우려했던 대로 굉장히 턱이 높아요. 그래서 트렁크에 짐을 넣고 뺄 때 굉장히 높은 턱을 넘어서 짐을 넣고 넘어서 짐을 빼야 되는, 요게 약간 허리에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겠죠?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는 아마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죠. 아이오닉 5도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동인 지역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트렁크의 형상을 놓고 봤을 때는 좌우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조금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각선으로 집어넣고 대각선으로 빼고 이렇게 되면 입구만 좁지 그 안은 또 넓어서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한 공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백 2개 아주 여유있게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번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아이오닉 6 차키가 공개됐네요. 차키 보면요,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과감한 회사가 있었나? 차키가 현대 엠블럼 모양으로 생겼어요. 차키를 자기 회사 엠블럼 모양으로 만드는 회사, 코닉세그 정도? 거의 코닉세그랑 동급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재밌네요. 현대의 이 가장자리 여기다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넣는 거,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그랜저부터는 현대 엠블럼을 쓰지 않는다, 엠블럼 바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신차에 이 현대 엠블럼을 딱 박아 넣는다, 이 얘기는 엠블럼 안 바꾸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죠. 도장 꽝꽝꽝 찍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바뀐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해외 팬아트라고 하죠. 당연히 이렇게 안 바뀌죠. 현대가 이렇게까지 촌스럽게 바꾸진 않죠. 그치만 한번 바꿀 때도 된 것 같은데,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저걸 안 바꾸는 이유가 있나? 현대 엠블럼이 무슨 100년 역사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50년 역사도 아니잖아요. 여튼 지금 키를 거꾸로 드셨는데요. 여기 보면 잠금, 문 열림, 이거는 시동 버튼인 것 같아요. 원격 시동 기능이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건 혼 같네요. 그러니까 알람으로 경고해 주는 거, 그런 기능인데, 원래 시나리오는 그런 거죠. 지하 주차장에서 캄캄한 데서 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 그랬을 때 이 버튼 누르면 내 차에서 빵빵빵빵 하면서 소리가 나니까 위기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까먹었어,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럴 때 한번 누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 누르면 너무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예전에 볼보에서 이걸 패닉 버튼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미국 같으면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아이오닉 5에도 버튼 누르면 차가 전진 후진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 차에서 그럼 차를 전진 후진하는 기능은 어떻게 하나? 원래 현대차 보면 버튼이 7개예요 일반적인 현대 차키죠. 일반적인 차키를 보면 5개, 여기에 전진 후진까지 되는 최신 키를 보면 7개까지 있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건 현대 엠블럼의 4방향, 그래서 4개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나? 잘 보면 옆면에 버튼이 있습니다. 옆면에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전진 후진 트렁크 여는 걸 하고 있어요. 이런 사진이 공개되니까 인터넷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굳이 현대차 엠블럼을 가지고서 키를 만들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차키 방향성이 없어서 앞뒤를 알 수 없으니까 어차피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키를 누르면 차가 열리는 건지 실수로 패닉 버튼을 누르게 될지 이것도 걱정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사진 찍은 사람도 거꾸로 들고 있거든. 이게 반대로 들어야지 맞죠? 현대 엠블럼이 좀 불만이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이제 현대 엠블럼이 벤츠나 BMW나 포르쉐는 아니잖아. 저는 그래도 참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특이한 거 만들어 보는 거죠. 현대키 하면 뭐 아무 개성 없는 무개성,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정말 개성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개성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디자인을 넣는 게 낫죠. 이 뭘 하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나니까요. 역대 나왔던 현대차키 한번 보세요. 이걸 보다가 이걸 보면 훨씬 낫네요. 훨씬 낫네요. 제가 사실 바라는 게 있다면 포르쉐키,
사실 포르쉐 키는 원래는 이렇게 블랙이에요. 완전 매끈한 블랙인데 그나마 포르쉐 자동차처럼 좀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생겼죠. 근데 이 부분이 양쪽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갈아 끼우면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요. 내 차체 색하고 똑같은 색의 컬러를 입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핑크 피그라고 하는 거죠. 91740 레이스카 핑크 피그인데 이런 식으로 포르쉐 배지도 앞에 붙어 있고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멋지죠. 요건 제가 좋아하는 91740의 걸프. 너무 예쁘지 않나? 요 자체가 그냥 갖고 싶잖아요. 책상에 딱 올려놨을 때 봤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 그건 아닐 수 있는데 뭐랄까, 이 친구는 여전히 어린이구나, 여전히 소년이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키 같아요. 옷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스포츠카를 샀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스포티한 걸 좋아하고 자동차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전기차를 샀다, 약간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약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느낌 살짝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차키도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차키. 이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진심이고 소년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특히 현대같이 이렇게 대중차, 정말 많은 차의 키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각기 다 다른 키를 사용할 수 있게 좀 바꿀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 키를 예쁘게 만드는 건 지금 바라지도 않아요. 누구나 자기 차 키에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른 디자인의 차 키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며칠 후면 제가 이건 말하면 안 될 것 같네. 여튼 이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쌍용차 토레스의 시승기가 올라갑니다. 토레스 시승기 많이 기다리셨죠? 네, 토레스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와, 아이오닉 짱이다.